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N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안녕하세요. S&P 나스닥에 이어서 다우지수까지 오르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뭐가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주시장이 정말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지수는 S&P 500과 나스닥에 비해서 약간 뒤처져 갔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캐터필러라든가 보잉 같은 것들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치우쳐 있고요. 그런 쪽에 상대적 비중이 컸기 때문인데요. 7월 이후에 지금 거의 3개월 반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에 일단 동참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역시 미국과 중국 간에 뭔가 좀 되려는 분위기, 시진핑 주석이 지금 미국에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런 관련주들, 흔히 말씀드리지만 산업재, 소재주, 기술 섹터가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이 주가 좀 반등폭이 컸던 하루였고요. 특히 금융주도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술재 상승에는 이런 기폭제가 있었죠. 미국 상무장관이 윌버로스 장관이 미국 기업들에게 조만간 화웨이에 대한 수출허가 라이센스를 해줄 수 있다 얘기 나오면서 그런 관련주들이 다시 다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사실 이런 화웨이 향 수출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이 풀릴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좀 좋아지는 분위기가 지난 주말에도 있었기 때문에 어저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이 다 강한 모습이 아마 그런 요인으로 이해하는 데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바로 특징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실적이 오히려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이 뭐 있었고요. 어닝 가이던스가 부진한 쪽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언더아머가 되겠는데요. 실적 자체는 기대 이상이었지만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2019년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했습니다. 온라인 쪽에 부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무려 19% 가까이 오늘 급락한 최대 하락이 컸던 대표 주자가 되겠습니다. 뭐 또 조사받는다는 얘기도 좀 있어. 네, 그건 계속해서 회계에 대한 이슈는 뭐 네. 지난번부터 있었는데 오늘 직격탄 이제 매출에 대한 부진이 예.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맥도날드는 CEO가 일단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면서 뭔지는 모르지만요. 그것들에 이유로 좀 해고됐습니다. 본인도 이제 인정했고요. 정확한 사실관계 모르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주가의 부진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라리 자동차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로 직행하면서 오늘 장중에 8%, 종가를 한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기대 이상 실적에다가 어닝 가이던스도 올렸는데요. 이런 거죠. 그리고 페라리란 자동차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자동차와는 다르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런 표현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포르토피노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파리를 슈퍼페스트라는 기종이 있는데 자동차 종류가 있는데 그것들이 워낙 잘 팔렸다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저희가 한 2주 전에도 한번 그런 질의응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은행주의 강세이 두드러진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금융 섹터 자체가 지금 최고가를 갖고 있고요. 특히 JP모건 체이스는 워낙 상승세를 지난주부터 최고가를 가고 있는데 오늘도 한 0.8% 올라갔고요. 오늘 도드라지게 올라간 것은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가 3% 넘게, 특히 모건 스탠리는 3%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고요. 물론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는 IB들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웰스파고의 하는 애널리스트는 이런 얘기를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요즘 은행이 예전 은행과 다르다는 겁니다. 뭐냐면 요즘 은행은 거의 기술주와 거의 비슷하게라는 거죠. 모바일 뱅킹이 많이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필요 없는 세상. 그리고 기술적으로 모든 것들이 많이 이런 플랫폼화 돼가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애널리스트의 주장이 되겠는데요. 은행 가치의 3분의 1은 기술주로 봐야 된다. 그런 뭐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최근에 은행주가 강한 모습은 우리나라랑 약간 상반된 모습이나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은행주의 상승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소위 아래 공포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투자자들도 위축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최고치를 달려가니까 좀 사실 혼란스럽기도 한 상황이고요. 뭐가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가, 앞으로도 갈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고요. 모건 스탠리는 또 이제 앞으로는 시장 좀 재미없다 이런 얘기도 또 오늘 보니까 했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시장이 이렇죠. 네.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장이 올라가면 좋다는 사람의 코트를 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네. 좋아진다는 얘기 막 나올 수밖에 없고 시장이 좀 떨어지면 진짜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마크 파버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네.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 사람이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마크 파버 같은 사람이 왜 그런 주장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도 주장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고 부르질 않는 거죠. 쉽게 해서 TV에 출연 요청도 네. 안 하고 딱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있었던 일만 몇 가지 코멘트를 제가 인용해 드리면 JP모건에서는
똑같습니다. 리세션은 분명히 오긴 오는데 네.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하나의 몇 가지 우리가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실업률 얘기를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1년 이상 꾸준히 올라가면 그것을 우리가 징후로 볼 수 있고 과거에 어떤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됐다는데 지금은 물론 3.5에서 3.6으로 올라갔지만 지금 이런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노스웨스턴 뮤추얼 자산운용은 좀 더 적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비즈니스 사이클상 어디에도 리세션의 징후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이 기업 실적이 지금 이번에 좀 마이너스 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360개 기업 중에 75%는 기대 이상 나오고 그렇게 많이 이익이 나빠지진 않고 내년 이후 좋아질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랙스톤도 뭐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톤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익 증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언젠가 버블은 끝나겠지만 지금의 주가 상승의 기폭제는 3분기까지의 이익이 아니라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역시 여기도 실업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감소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하고 있지만 다만 미국 국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최근 12개월 동안도 1조 3천 달러가 또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23조 달러의 국채거든요. 바로 이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마크 파버는 약간 다른 얘기죠. 마크 파버 잘 아시는 닥터둠은 채권 중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정크본드가 이제 큰일 날 거다 얘기하면서 채권 시장이 붕괴되면서 리세션이 올 거 있고 그게 이제 내년에 온다는 얘기하고 있고 다른 유명한 교수들도 그런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약간 조금 안 들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모건 스탠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잠깐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똑같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주식시장이 뭐 완전히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다만 지금 10년 동안 워낙 시장이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참고적으로 10년 동안 지수 자체가 연평균 13.6% 올라갔거든요. 우리나라랑 비교하시면 딱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제대로 올라간 것은 실제로 2016년부터 17년 한 해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는 큰 재미가 없었습니다. 올라도 조금 올라가고 내리면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7, 8년째 박스권이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건 미국은 워낙 지금 고평가가 돼 있다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 기사가 보면 지금 19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10년 전에 보면 16배였기 때문에 현재 진행 PR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워낙 고평가돼 있고 아시는 분, 관심 있는 분 계시겠지만 채권 가격이 워낙 급등했거든요. 채권 가격이 10년 전 대비 더블 됐다는 겁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채권 값이 그렇게 올랐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왜냐하면 결국 양적 완화를 계속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올해 채권값만 하더라도 미국 평균적으로 14% 정도 올랐습니다. 채권값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이 고평가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가 괜찮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 미 국채 수익률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뒤집혔던 째를 제가 찾아보니까 8월 14일이거든요. 네. 그때 얘기도 이게 역전된다고 바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정 기간 시한이 있다.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이제 있으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 거니까요. 두고 보죠. 뭐 그렇게 보면 이제 내년쯤에 또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지를 판단해 보면 되겠고요. 특징주 국내 증시 또 연관지열 기업 말씀해 주세요. 네,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 하는 큰 흐름이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7월인가 6월 달에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5G의 상용화가 시작됐고요. 미국은 한 12시간 차이로 시작됐고요. 중국도 아시다시피 지금 다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G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일단은 꿈의 얘기였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현실화인데 왜 미국에서 관심 있냐면 물론 삼성이나 LG가 팔고 있고요. 물론 몇몇 지역에서 도시별로 테스트를 하고 실용화되고 있지만 진짜는 내년 하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내년 10월, 9월부터 팔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진짜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5G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엊그저께 콜오브라는 기업에서 매출에서 바로 찍혔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5G인데요. 5G 여러 가지 관련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찾아보면 5G 관련주 찾아보면 못 찾아도 100개 이상 찾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아우르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5G 관련된 거를 한 번에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이게 통신이라든가 통신회사, 뭐 SK텔레콤 당연히 들어있고요. 장비회사, 기지고, 소프트웨어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가 ETF가 5G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 기가 막히게 지었네요, ETF. 예, 미국은 심벌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5G는 5란 말만 알면 되고 네. 거기다 G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5G가 그만큼 관심 있는 거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가 됐건 간에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건 삼성전자가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시건 간에 200만 원, 300만 원대는 못해서 너무 비싸지만 지금은 너무 싸기 때문에 상대 가격이 싸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삼성전자를 매매로 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200만 원대를 함부로 매매를 못했다면 지금은 5만 원이니까 샀다 팔았다 하는데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를 매매해서는 제가 봤을 때 큰 재미가 없다. 지금 가격이 좀 밀리건 어더라도 내년까지 보신다 그러면 특히 한국 주시장에 대해서 계속 갖고 매매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청자분들. 단 한 주라도 갖고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